자, 타짜 안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7시 50분인데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 최근에 영상을 제작을 안 했죠. 그죠? 자, 왜 그랬죠? 비중의 덜어놓음을 분명히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어요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야 다시 우리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가지고 우리는 신규 접근하듯이 롤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항상 이 종목들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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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주는 종목이 있고 수직으로 이런 조정 없이 가는 종목들이 있다. 근데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벽하게 바이오 종목으로 인식된 게 아닌 전통적인 제약사의 그림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께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해 가는 단기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더 HIV 면역 이 계약건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합시다. 다시 요 부분에서 비중 늘리고 줄입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그냥 빠진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빠진 걸까요? 후자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보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유한장액은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30만 원 갈 때 우리는 평가 금액 자체를 60만 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 쉽게 나 1000만 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나 이거 한 3배 정도 냈어. 3천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의 평가액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까지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분명 이슈가 있긴 했죠. 그죠? 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 일단 오전부터 조정을 받게 한 이슈였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 렉나자 만든 제노스코 탄탄한 매출 기반 상장 작업에 돌입한다. 이게 뭡니까? 결국 뭐냐면 20일 코스닥 상장 심사 신청했다는 이슈를 오늘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게 뭔 뜻이냐라고 하면 렉나자. 자, 렉나자는 실제로 우리가 이 오스코텍의 자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제로스코라고 하는 회사. 예, 요 부분에서 떼낸다 이거예요. 상장을 시킨다 이겁니다. 결국 뭐냐면 렉나자를 만들 수 있었던 원천적인 근본을 가진 회사가 코스닥에서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스코텍이 오늘 급락 나왔죠. 그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하세요, 이때? 예, 이때 이슈와 지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때야. 자, 봅시다. 오늘 오스코텍의 급락 사건이 이 부분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왜? 알짜 핵심 자회사가 상장되게 되면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마일스톤은 똑같이 분배를 받겠지만 이 부분이 이 오스코텍의 주가의 하락을 이끌면서 자, 우리 이 유한양행의 주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심리적인 반응이 동반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면에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바닥잡이로 코스피 시장에서 큰 힘들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뭐 바닥에 있는 NC소프트,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머티, SK 하이닉스, 2차 전지 관련주와 이런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힘의 중심에 논란거리를 작용하면서 분명히 이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유한양행을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유한양행 주가가 달려나가면서 조정을 받을 때 악재가 호재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호재가 악재로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섹터의 이동. 즉 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확신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금리 인하 사건, 바이오 종목은 금리에 민감하죠.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도 갈 수 있어라는 코멘트를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달러가 어때요? 강달러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미국으로. 자, 이게 바로 바이오 종목을 비중을 덜어놓는 시기예요. 그거 유한양도 피할 수 없어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스코텍 이야기 끄집어내고 지금 제노스코 이야기 끄집어내고 상장 때문에 빠졌다? 이것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근데 시장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
오전에 나왔죠. 유한양행. 유진투자증권에서 11만 원짜리 보고서에서 22만 원짜리로 상향 조정했었던 분인데, 자, 2030년도 예상 매출 큰 시각차 추가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 나왔어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뭐냐 하면 30%의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마디를 좀 했어요. 시장 조사 기관과 국내 시각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 이게 사실 악재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나온 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요거죠. 1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 절망했다. 악재만 끄집어나면서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바이오 종목을 살짝 조정받게 하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논란거리를 삼으려고 한다면 수급들은 항상 그러죠. 어떻게? 자, 나 비중을 좀 덜어놓을 타이밍을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해줘 시장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 이 당시에도 제가 HIV 면역 그 질환 관련된 부분에서 유한 양행에서 길리어드사와의 뭐가 있었죠? 그죠? 의약품 공급 계약, 원재료 공급 계약이 있었죠. 좋은 소식이었죠. 근데 이때 오후에 나왔던 이슈가 뭐죠? 4세대 표적 항암제에 대한 부분을 공동 개발하지 않겠다. 근데 3세대가 더 놀라우세요라고 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 당시에도 타그리소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타그리소에서 막 이런저런 말 하고요. 또 가격이 얼마나 이제 3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타그리소보다 오히려 가격을 올렸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효과가 놀라워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것도 악재라고.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 게 환경이라고. 길리어드사와의 또 계약 해지건이 있었죠. 근데 올랐죠. 왜 올랐죠?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니까. 왜? 다른 빅파마들이 요 물질을 발안했기 때문에 다시 컨택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한양행뿐만이 아니고 오늘 한번 보게 되면요. 강했던 제약사들 흐름이 조금씩은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이 일단은 한 번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냥 빠지는 종목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섹터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수급적인 이슈도 우리 한번 점검하고 가시죠. 자, 오스케텍 누가 팔았죠?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유한양행 볼까요? 유한양행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이틀 동안의 매도.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아하, 이들은 지금 어느 환경으로 섹터의 이동을 일부분 했구나. 이거예요. 합리적인 거? 바닥잡이 들어갔던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수급. 이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여러분께 항상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언제죠? 10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유한양이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쭉쭉쭉 올려드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강하게 할 땐 축제의 시작입니다. 9월 9일 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때그때마다 제가 분명히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썸네일을 좀 과려하게 적으면서도 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축제 기간입니다. 팔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사실 이때죠. 8월 21일자에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자, 간단히만 보고 이따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오후 7시 26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이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분명히 오늘은 재료가 나오면 팔았으면 좋겠다, 시초가에.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매도 타점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재료가 노출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좀 지켜냈어요. 지켜냈어요. 오늘 좀 수급 동향도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첫날은 일단 재료가 나오게 되면 바이오 ETF 펀드에 매도를 동원하면서 이게 급락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솔지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접근해 봅시다라고 해서 8월 22일 날제 폭등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팔고 나서 다시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3시 46분입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오늘 매도 안 하셨죠?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자, 그죠? 자, 요 부분에서 한번 때려라. 그리고 이날은 절대 신규 접근하시되 매도하면 안 된다. 쭉 끌고 갑시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팔아야 될 때와 사야 될 때의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아까 10월 15일 최근에 영상을 제작했던 것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10월 15일 거 같이 봅시다. 영상 끊지 마시고요. 투자 전략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때 8일 전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분명히 경계심을 알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끊지 마시고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 접근하고 비중을 덜어 놓을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유한양행을 보유하면서 비중에 덜어 놓음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을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바라볼 때 자, 목표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20만 원을 보자. 중기적으로는 얼마? 30만 원을 보자. 장기적으로는 뭐 어떨까? 장기적. 시장이 형성돼야죠. 시장 없을 때 용가리 통뼈는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 먼저 보세요. 산업 보세요. 업종 보세요. 그리고 종목을 찾자. 이게 FDA 3상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매도 안 하셨죠? 할 수 있었던 이유 뭐죠? 이때 HIV 계약권 나왔을 때 매도 안 하셨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같으세요? 어차피 무슨 죄를 끄집어내든 간에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수급들은 밀고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바이오 종목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기가 아니라고 하고 금리 인상기면 이렇게 오를까? 절대 그러잖아. 혼자만 오를까? 절대 그러잖아. 임상 3상 통과됐다라고 나오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부셔버린다고. 그게 과거였다고.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의 이 추천도 알테오젠과 같이 묶어서 추천했어요. 처음은 2월 달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 바뀔 때 주가 상승이 화려할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시장은 열려 있어요. 바이오 시험의 산업의 사이클이 열려 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에 대한 코멘트, 즉 지금처럼 트럼프의 금리 인상 기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 제가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가능하세요. 참여 가능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뭐야? 이금융권마저 새마을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이 뜨는데 제가 오늘 순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식타자 안교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하락 이유 자 오늘 이제 빠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올려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장중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아마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 시장을 점검할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필수 시청하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영상 잠깐 보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수익률 오늘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88.2%까지 빠지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렸었죠. 근데 결국은 뭔지 아세요? 막판에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가져갈 건 가져가고 쳐낼 건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뭐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 잡주도 거래하세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계좌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계좌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은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해 드렸었어요. 큰 금액을 다루지 마시되 다만 시장이 어지러운 시장이 오면 우량주를 잡아두고 즉 오르게 안 하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제시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항상 시장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오늘 네이처셀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던 건데 언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혼할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자 한번 이거 재밌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 가능하십니다.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그래도 20여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자, 뭐 하이닉스 대신 뭐 테크윙, 파드, YC를 사야 돼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뭐 잠시 세미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네이처셀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10시 24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혼할 각오라는 부분으로 10시 42분 네이처셀 오늘 안 오르면 제가 이혼해 버릴게요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죠? 자, 이때 주가를 보게 되면 언제냐면 언제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예? 이거 자꾸 이상하지? 예. 잘 안 보이네. 15점 몇 프로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때 제가 근걸 남기면서 영상을 통해서 이 개인 채널,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 한번 자,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채널에는 자, 오늘 8시간 전에 오늘 영상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안 교수님 2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라고 했었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한두 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뭐 HLB 좀 받아내 보자. 자, 중요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원전 관련주들도 이야기해드리면서 유한양행도 이야기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편입해야 되는 종목도 말씀드릴 거니까 뭐 ABL 바이오도 한번 받아내도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올릭스 역시나 이 부분 받아내도 됩니다. 단발적으로만 오늘 편입했으면 내일 때리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도 오늘은 일단 제가 받아내 보자 했어요. 다만 내일 때릴 생각으로라고 했죠. 올릭스도 한번 급락에 받아내 보자. 근데 오늘 이렇게 올랐죠. 내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도 일부분 줄이는 것도 맞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서도 항상 위기인 순간과 그리고 덜어내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하면서도 뭐 중요한 것들 몇 개 볼까요? 네이처셀 여기구나. 요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렸어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볼게요. 네이처셀 이게 오늘 바이오 쪽 순환매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골을 달았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400원 정도, 1,440원 정도 됐을 때 이 부분 판입해도 된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목표 주가는 뭐 웬만하면 실시간 라이브 그리고 텔레그램방 채널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전반적인 산업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팩트론도 분명히 한 번 더 10만 원은 원래 덜어놔라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반등 줄 땐 분명 여기서 한번 부딪힐 거예요.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PTMS라는 종목 요 부분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라이브 방송이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도 편집을 안 합니다. 뭐 이거 편집해서 뭐 합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10만 원 가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세요라고 했었어요. 자,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선 단발적으로 받아내도 돼요. 받아내도 돼요. 여기까지는 열어두시래. 8만 한 5천 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반등 줄 땐 분명 여기서 한번 부딪힐 거예요.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팩트론도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 팔아야 될 종목과 팔지 않아야 되는 종목을 정확히 말씀드렸죠. 팩트론 어디 있지? 뭐 올릭스부터 시작해서 받아내야 된다라고 했던 종목들 오늘 보게 되면 마이너스 구간에서 86,000원, 5,000원 더 열어두자. 플러스권까지 쭉 빨아 올리죠. 자,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즈도 제가 오늘 아주 최저점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이거 계속 올려드리진 못하니까 편집하진 않지만 이 올라가는 시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여기구나. 자, 봅시다. 하나를 진짜 사야 될 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 명의 시장에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인더스트리얼즈 역시나 이 HBM 관련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의 퀄텟을 통과했다 말았다 논란이 있지만 지금 오늘 하락 구간 이 부분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 결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인더스트리얼즈 마이너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올랐죠. 자, 여러분들 라이브에서는 그리고 텔레그램 방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항상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면서 전달해드리고 좀 재밌는 어떤 주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채널이네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참여 가능하시고요. 요 부분은 여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설명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요 부분. 예, 설명란. 더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더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제 전화번호를 한번 남겨내 볼게요. 전화번호를 남겨내 볼 거고 그리고 링크 주소 조그만한 거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를 남겨 놓을 텐데 그 부분 들어오신 다음에 승인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승인 대기하시되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이디 또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디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승인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시죠? 자,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한이라고 해서 적고 그러면 아이디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라이브는 제가 순식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방에 들어가실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 입장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와요.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손광석 씨. 자, 채널에 추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자,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남겨 놓을게요. 아시죠? 자, 확인해 보시고 자, 제 전화번호는 010 4822-8706이에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남겨 볼 테니까 요분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 도움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들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야기, 세금 관련 이야기, 그리고 주식 투자 또는 인생 이야기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시트지 한번 남겨 볼 거니까 010-4822-8706으로 유한 그리고 아이디 또는 아니면 그냥 유한이라고 보내주셔도 제가 링크 주소 제가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 도움되는 정보를 통해서 좋은 종목은 이렇게 끌고 가보자라고 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런 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늦었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빠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종목을 찾는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올바른 투자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가는 주가를 더 갈 수 있다. 빠지는 건 더 빠진다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움직여야 되고 왜 호재성 이슈가 악재가 되고 악재성 이슈가 호재가 될 수 있는가? 그 환경에 대한 변화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저 혼자 이 모든 거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혼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런 뭐 긍정적인 사회의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자, 일단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링크 주소 따로 발송해 드릴 거고 설명란 참고 가능하신 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손실을 보시는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한번 해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신 다음에 아마 답글 남겨보시면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읽어보고 어느 건 놔두고 어느 건 속가려야 되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런 수익률 다 낼 수 있습니다. 다 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 포트폴리오 언제든 변경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바로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니까요.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길 희망하고요. 좋은 종목으로 손실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중을 덜어놓을 때 덜어놓아야지 아닐 때 덜어놓고 그리고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종목입니다. 랭나자와 리버리반트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내성도 우수하고 다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어떤 OS 데이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도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제 진심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웃는 투자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 실수하지 않는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주식타짜 안교수가 한번 되어보려 합니다. 자,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채널 홍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주식타짜 안교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채널입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참여 원하시면 저한테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각각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자, 내일도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좀 판단을 해드릴게요. 근데 감히 예견합니다만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반등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히 예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